안녕하세요. 신디록의 신디입니다. 오늘은 ESG와 패션 비즈니스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러면 패션 비즈니스에서 ESG를 실천하고 있는 파타고니아, 왜 우리는 그 파타고니아에 열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진정 파타고니아는 ESG를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진정 ESG를 실천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마케팅 아닐까요? 우리가 파타고니아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파타고니아는 정말 ESG를 실천하고 있는가? 그러면 패션 비즈니스는 왜 이제 와서 환경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가?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ESG 하면 생소하신 분들도 계셔서 ESG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E는 환경을 말해요. 그러면 environment죠. 그러면 이 옷을 한 벌을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게 이제 E죠. 자, 그럼 S는 제가 아마 앞에 영상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영상에 이제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패션은. 그래서 계속 인건비가 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S입니다. 그래서 소셜 문제인 거죠. 노동자들이 이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대우를 받고 있느냐, 뭐 강제 노동을 하고 있진 않은지,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진 않은지. 얼마 전에 이제 크리스찬 디올 브랜드가 한번 난리가 났었죠. 유럽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이제 그 부분을 소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G는 가버넌스인데, 이 가버넌스는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얼마만큼 윤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횡령, 배임, 뭐 이런 것들도 보고요. 뭐 주식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고 있진 않은지, 뭐 이런 모든 그 지배구조 관련된 것들을 이제 가버넌스 해서 이 세 개를 합쳐서 ESG라고 합니다. 그러면 패션 비즈니스는 왜 ESG와 깊은 관계가 있느냐? 이 패션 비즈니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듯 보이지만 생산하는 곳에 가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이제 오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장에는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천장에 커다란 실링팬 정도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면 그 나라들은 전기 설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너무 많이 돌리면 전기가 나가요. 그러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더운 여름에도 동남아시아는 공장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값이 계속 올라요. 원자재 값은 계속 오르는데 계속 소비자들은 싼 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값은 오르고 물류 비용도 오르죠. 그러면 깎을 수 있는 게 뭐냐?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인건비가 싼 나라로 계속 옮겨갈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패션 비즈니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왜냐면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기계로 대체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ESG가 글로벌 경영에 이제 화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ESG를 트래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글로벌 회사들을 끼고. 그러면 내가 이 옷을 하나를 파는데 누군가가 계속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설티를 해주는, 그러니까 설티피케이션을 발급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글로벌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가 이제 에코바디스라는 회사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그 공장에서 얼마만큼 물을 쓰는지, 전기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근데 이 부분들이 적정한지 아니면 낭비를 하고 있진 않은지, 그다음에 직원들을 강제 노동을 하진 않는지, 뭐 인권 문제, 뭐 비용은 제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경영에서 뭐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서류를 발급해주는 회사들이 있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에코바디스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이게 전반적인 ESG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ESG에 대해서 이제 스콥 1, 2, 3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스콥 1, 2까지만 보겠다. 그러면 스콥 1, 2는 뭐냐? 그러면 스콥 1은 직접적으로 이 옷을 생산하는 그 가먼트 팩토리를 스콥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스콥 1에서 이 가먼트 팩토리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전기, 뭐 물의 양,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공장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설비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스콥 1, 2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콥 3, 이거는 이제 유예기간이 좀 긴 편인데, 스콥 3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가먼워싱한 지금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이 원단을 공장으로 가져오죠. 그러면 이 원단을 생산하는 원단 공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원단 공장부터 이 ESG를 얼마만큼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트래킹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잖아요. 인하우스에서 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이 프린트는 거의 외주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프린트를 진행하는 그 프린트 공장도 ESG를 하고 있는지 서류를 심사하겠다, 그런 뜻이고, 아까 가먼워싱이라고 했는데 이 원단을 가져와서 이 프린트를 찍고 다시 봉제를 하고 완성된 옷을 가먼트 워싱을 다시 돌려요. 그런데 이 가먼트 워싱하는 설비가 내 공장 안에 있으면 스콥 1, 2로 해결이 되는데, 이 워싱, 지금 여기 이제 보면 빈티지한 워싱을 내기 위해서 옷을 다 만든 다음에 다시 이 컬러를 깐 거예요. 이거를 외주로 나갔어. 그러면 얘는 스콥 3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주에 가먼워싱 하는 공장을 ESG를 트래킹을 하겠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말이 쉽지, 한두 스타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스타일을 전부 다 트래킹 한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제 ESG를 실천을 하게 되면 이 옷 가격들이 모두 상승을 합니다. 그 트래킹 하는 비용, 그 다음에 뭐 염료도 친환경 염료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물도 최소한의 물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 다크 컬러가 수세를 하면서 빠지는 그 물들, 까만 물들이 이제 막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는 정수 처리 시설도 봐야 되고, 이런 정말 일련의 무수한 복잡한 단계들을 모두 트래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옷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모두 트래킹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계속 싼 것만 원해요. 싸고 예쁜 걸 원해요.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다 지키면 싼 옷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얘기를 하죠. 많은 옷을 사지 마라. 정말 필요한 옷만 샀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파타고니아의 회사의 모토인 거죠. 그리고 이제 파타고니아는 주로 이제 이런 면 소재는 올게닉 100% 원단을 쓰는데, 이 100% 올게닉 원단도 쉬운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 목화 솜을 기르는 데 있어서 농약을 안 치는 게 올게닉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농약을 계속 치면 땅에 계속 그 농약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100% 올게닉은 땅 속에 있는 그 토양을 분석을 해서 이 안에도 농약 성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 올게닉을 쓴다? 그 얘기는 정말 이 토양의 질부터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 또한 비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타고니아에서 화섬 종류는 이 그 페트병 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분쇄를 해서 다시 이제 원산을 스피닝을 해서 그걸로 이제 옷을 재활용을 해서 만든다고 하죠. 이거는 자원의 재활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폴리나일론이라는 것들이 석유에서 추출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그 석유를 계속 쓰고 뭐 플라스틱도 석유에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쓰레기로 버려지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 다 소진을 할 수 있지 않고 그런 쓰레기들이 계속 토양에 남아있고 물에 쌓여있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것들이 물고기가 먹고 사람이 먹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그 섬유, 화학 물질 뭐 이런 것들을 쓰지 말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원의 재활용 입장에서는 파타고니아도 굉장히 좋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ESG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옷을 직접 만드는 필드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진짜 친환경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아나바다 운동입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게 옷을 아무리 리사이클링 원단을 쓰고 뭐 올게닉 코튼을 썼다 해도 기본적으로 옷은 컬러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천연 염료를 좋은 걸 쓴다고 해도 그 염색을 한 이후에 수세하는 과정에서도 물을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 나와요. 진짜 천연 염료는 우리 그 한국의 전통의 의복에 나오는 뭐 오미자, 치자 이런 걸로 염색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진정한 천연 염색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비용이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화학 물질이 배제된 염료를 써서 염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염색을 하고 수세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ESG에는 그렇게 100% 부합하진 않는다.
올게닉 코튼에서도 제가 이제 옷을 가져왔는데, 이 티셔츠는 완전 화이트 원단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보리 원단이에요. 자, 두 개가 색깔이 비슷하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색깔이 다릅니다. 모두 화이트처럼 보이지만 얘는 아이보리 색상이고 얘는 퓨어 화이트 색상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자, 1번. 이 화이트는 천연 코튼색이다. 아니면 이 아이보리가 천연 코튼색이냐. 3번. 모두 다 염색이다. 자,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 3번. 모두 다 염색입니다. 여러분이 면화를 바로 따다가 유기농 코튼인 거죠. 원사를 잘 만들어서 옷을 짰어요. 자, 그러면 절대 이렇게 깨끗한 화이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군데군데 그 목화솜에 잔여물들이 남아있어요. 그 거뭇거뭇한 것들이. 그것들을 빼내는 정련 작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정련 작업을 할 때 표백제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트도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보리도 먼저 정련 작업을 한 이후에 아이보리 색상으로 염색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크 컬러에 비해서 이런 화이트는 물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 검정색 소비자가 물건을 사가서 세탁할 때 물이 빠지지 않을 만큼 계속 수세를 하면서 블랙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화이트는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다크 컬러에 비해서는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입는 화이트도 염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이라는 것은 100% 친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파타고니아가 그 페트병을 잘게 부숴서 원사를 스피닝을 해서 만들고 새로 만드는 과정.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사실상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 파타고니아에서 그 많은 이 플리스 원단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리사이클링 플리스거든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비슷한 원단 두께의 옷을 플리스 원단 바로 공장에서 뽑아서 리사이클링 아닌 거 사면 파타고니아보다 쌉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에 대한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파타고니아 옷이 싸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파타고니아 옷을 굉장히 열광을 하죠. 왜냐면 입으면서 나도 좀 환경에 뭔가 기여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제 파타고니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파타고니아가 거래하는 공장들,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공장들에게 얼마만큼 베네핏을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파타고니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 스토리즈에 이렇게 사회적 프로그램이라고 따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번 시즌에 뭐 이룬 성과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이 밑에 쭉 내려가면 이게 이제 파타고니아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을 이렇게 전체 사진을 찍어놨고 현재 어떤 상황을 하고 있는지 뭐 공장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파트너들 관계를 뭐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생활임금 제도라던가 클릭해서 눌러보면 뭐 기본 인권에 대한 뭐 임금 뭐 이런 부분들 다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쭉 파타고니아가 어떤 경영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원단 공장 농장과의 협력해서 파타고니아가 어떻게 협력사들과 협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파타고니아가 환경도 환경이지만 이런 인권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놀랐고 다른 회사들은 리사이클링 원단에 포커싱을 해서 계속 환경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패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인권입니다. 이 인권이 가장 중요해요. 환경도 환경이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파타고니아 정말 위대하죠. 파타고니아는 환경 부담금 뭐 기부를 하죠. 전체 매출의 1%를 해마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ESG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파타고니아가 이제 컴포트 랩이라고 해서 그 무료 수선을 해주는 거를 코엑스에 오픈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자사 브랜드뿐만 아니라 모든 타사 브랜드도 해주겠다. 옷을 수선을 해서 입으면 적어도 9개월은 더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옷을 새로 사지 말고 수선을 해서 입자. 그게 이제 파타고니아의 캠페인인데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것도 코엑스에 무상 수선으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수선 서비스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봉제를 하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젊은이들이 그 봉제를 배우지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제 공장들을 가보면 연령대가 다 50대, 60대거든요. 그 이하의 연령대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인력 수급 자체도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코엑스 어마어마한 임대료, 그리고 자사 브랜드가 아니고 타사 브랜드 모든 브랜드를 무상수선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운동복 이런 건 전부 다 기능성 원단이고 그 각 기능성 원단들의 기본적인 원단 부자재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라이브러리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다. 브랜드가 아무리 마케팅의 하나의 일원이라고는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컴포트 랩을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컴포트 랩을 가셨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고 파타고니아의 수선 서비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전문가의 눈으로 한번 봤습니다. 한번 영상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산타는 제이선이라는 분 영상에서 캡처해온 건데요. 그 퀄리티 랩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들이 이렇게 영상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가방이 찢어진 부분들을 원단을 덧대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단이 좀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이 자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퀄리티 라이브러리가 없어서 이렇게 좀 티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바지도 이렇게 찢어진 부분, 근데 이제 그 아이렛 부분을 살리진 못했어요. 자사 제품이 아니어서. 그리고 장갑도 검정색이라서 깔끔하게 수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메이징한 것은 이 자켓이 안감이 거의 사가서 저렇게 해진 부분을 안감을 통으로 해주셨던데, 저 부분이 진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ESG, 그리고 사람들은 왜 파타고니아에 열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봤는데요. 사실 인디텍스의 자라, 일본의 유니클로 대표적이죠. 전 세계 부자 탑 10 안에 모두 그 회장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 제 초반에 인트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그 패스트 패션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옷들이 버려지고 그게 동남아시아에서 생산이 돼서 다시 그 나라에 다시 버려지고 있다는 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만약에 인디텍스의 회장이나 유니클로의 회장이라면 저는 그 나라에서 공임을 깎으면서 옷을 만들었다면 적어도 그 나라에 소각장 하나 정도씩은 더 지어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자국에서 소각하기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적어도 그 나라에 소각 설비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그 정도 재력이면. 제발 동남아시아에서 인건비만 깎지 말고 처리 시설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좋아하기도 하고 하니까 패션 비즈니스를 오래 했지만, 저도 많이 사요. 많이 사지만 저는 옷을 사면 적어도 10년은 기본이다. 그래서 저는 패스트 패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0년은 신상이다. 이게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패션 비즈니스를 이제 오래 했지만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ESG와 파타고니아의 연관관계, 그리고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가장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소비자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소비자의 마인드가 어떤 제품을 살 때 적정한 가격을 지불을 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나는 싼 걸 사겠다. 그것보다는 좀 적당한 제품을 사서 오래 쓰는 게 더 환경에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좋지 않다고 텀블러를 미친 듯이 만들어요. 그 텀블러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자원이 들어가겠습니까? 친환경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굿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또한 그린워싱이다. 여기서 이제 그린워싱은 친환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친환경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쓰레기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션과 ESG, 파타고니아는 진정한 ESG 회사인가를 오늘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